아니 무슨 죄다 인생 키보드고 죄다 인생 키감에 죄다 사무실 끝판왕 키보드라. 이 스위치만 안 맞아도 님의 인생 키보드가 나의 인생 키보드가 될 수는 없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생 키보드, 인생 키감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먹고 살아야 2019년 출시 이후에 매년 기능을 개선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이미 쌓인 대중적인 키보드라 이 영상 끝까지 안 보고 사셔도 막 크게 실패는 없을 거예요. 단 끝까지 틀어만. 최근에 여러가지 다양한 색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신상 컬러들은 돈을 좀 더 줘야 됩니다. 확실히 화이트, 검정 이런 색상이 더 싸긴 해요. 쿠팡이나 고온보다는 G마켓, 빅스마일 데이 등을 한번 노려보세요. 저는 마우스를 포함해서 12.9에 업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게 산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얘는 사무실의 마스터입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러고 다녀요. 왜냐면 이름이 오피스 마스터예요. 일단 조용하니까 회사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냅다 두들길 수 있고요. 보글보글은 이건 그냥 마약이죠. 근데 제가 무접점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구분감입니다. 내가 키를 입력을 했는지 화면을 보지 않아도 소리나 손가락 끝으로 알 수 있는 게 구분감인데 이건 그냥 취향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콕스의 무접점보다 상대적으로 구분감과 반발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참 같은 키압에 같은 높고 스위치인데도 이렇게 다른 게 신기한데 역시 키보드는 타건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콕스 앰프리스를 한 2년 정도 쓰다가 최근에 이 녀석도 같이 사용해보니 디테일한 차이점이 생각보다 많지만 사실 완전 화이트 키보드는 솔직히 저도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콕스의 RGB 마약봉에 취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제일 예쁜 색은 사실 이런 색이더라고요. 키판의 특징은 베젤이 굉장히 얇고 코너의 각을 없애고 곡선을 최대한 많이 살렸습니다. 콕스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키캡은 PBT 이중사출 각인인데요. 원래 PBT 재질은 손톱으로 약간 긁힐 것만 같은 살짝 표면이 느껴지는 까끌까끌한 재질인데 얘는 굉장히 완전히 좀 미끈미끈합니다. 콕스의 키캡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다르네요. 곡선을 좋아해서 이렇게 스페이스 키에도 부드럽게 아랫부분에 곡선을 적용했어요. 왜 그럼 여기도 혹시 싹 다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 넣을 때 막 베이지 않고 확실히 너무 좋다.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키캡의 퀄리티 좋다의 기준을 보이는 곳이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얘는 딱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폰트의 굵기가 조금씩 다르죠. 좌측 시프트와 오른쪽 시프트가 살짝 다르죠. 오른쪽이 약간 더 두껍습니다. 델릿 쪽에 있는 D와 페이지 다운 쪽에 있는 D를 비교해보면 이것도 약간 굵기 차이가 있죠. 백스페이스 장안이 조금 넓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체리 프로파일의 체리시 스테빌라이저라 키캡 교환이 편리한 점은 콕스 무접점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3000mAh에 최대 연속으로 120시간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키보드 본체는 무광이 굉장히 차분한데 케이블의 뱀의 비늘처럼 이런 반딱반딱한 재질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케이블도 무광으로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완전 100% 블루투스 키보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용이라면은 무선 리시버가 있거나 케이블이 있는 유무선 공용을 선호합니다. 아니 사무실에서 장시간 쓸 건데 블루투스 키보드는 배터리 잔량 확인도 귀찮고 그걸 체크하면서 충전하는 것도 귀찮고 특히 절전 모드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서 흔들어서 깨워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근데 대박인 게 이 제품 충전의 난이도가 그냥 헬 오브 헬인데요. 마그네틱을 적용했다거나 그냥 이렇게 꼽아도 시원찮을 텐데 일단 IT 충전 혁명의 시대에 유튜버들의 데스크 테일러를 나도 한번 따라해보겠다고 무선의 깔끔함을 추구하다가 가끔 이런 방식으로 충전을 한다.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블루투스인데요. 전 데스크탑은 유선으로 사용하고 필요할 때만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노선은 딱 기기 2개입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정신없어서 저는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은 저는 펑션키를 조합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데 펑션키 조합에서 거리가 악질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그나마 가까워서 참 다행입니다. 펑션키와 인서트 키를 꾹 눌러서 유선과 블루투스로 전환을 하고 저는 이번에 갤럭시 폴드를 연결했어요. 펑션키와 인서트의 거리가 불만인 찰나에 확인해보니 한성 공홈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 키를 커스텀할 수가 있네요. 저는 유무선 블루투스 전환을 F1 키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F1 키는 비활성화하거나 다른 중요한 키를 심어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합니다. 저처럼 사무직에 계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강추드립니다. 최근에 핸드폰을 집어들고 두 손가락으로 다다다다 뭐를 입력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업무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핸드폰을 입력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PC의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 등이 생각보다 되게 느려요.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업무를 하다가 모바일이 알림 오면은 저는 F1을 한번 누르고 메시지를 입력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이걸로 누릅니다. 카톡 친추하기
직전의 사람들이거나 어떤 고객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게 정말 편해요. 네이버 카페에 댓글을 남기고 가다가 또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모바일로 알림이 오거나 업무가 닥쳤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 멀티 페어링 기능 하나 때문에 저는 이제 순수 유선으로는 돌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화이트 50g이라 저는 콕스 앰프리스와 비슷한 키압을 예상했는데 키압이 꽤 체감이 들 정도로 콕스보다 낮은 편이에요. 단순 콕스 앰프리스와 비교하자면 부분감, 키압, 한성이 다 낮은데 전 사실 콕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아쉬운 거지, 제가 좀 키압이 있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입문하시기에는 적당한 키압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신상 컬러는 다 35g 단일로만 출시가 됐는데 제 생각에 50g도 곧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스페이스바의 스테빌 소음인데요. 스테빌 소음을 잡을 수 있는 별도 영상 참고해주세요. 사실 키감을 말로 영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성이 조금 아쉬운 게 일렉트로마트나 하이마트 이런 데 이점이 안 돼 있어서 타건을 해보고 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전기마트의 콕스 앰프리스는 꼭 있더라고요. 한성은 좀 현실적으로 용산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 명확한 제품이에요. 요즘 전자제품을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충전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화냅니다. 저는 특히나 선을 왼쪽으로 배치해서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 보이는 상태 표시 LED인데요. 어렵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냥 대소문자나 숫자키는 그냥 감으로 할게요. 근데 가장 제가 필요로 하는 이 인디케이터는 이게 유선 모드인지 블루투스 모드인지예요. 일단 유선일 때는 아무 표시등이 없다가 무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잠깐 있으면 절전하느라 또 꺼져요. 자, 지금 이게 블루투스 모드인가요? 유선 모드일까요? 쳐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데스크탑에 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핸드폰에 쓰고 있었고, 이걸 엔터로 눌렀으면은 아찔할 뻔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이저 키보드가 이건 잘해요. 상태 표시창을 여기다가 싹 다 박아놨는데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여기 각종 LED 인디케이터가 다 들어오면 깔끔함이 사라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제발 블루투스 유선 모드 이것만 좀 잘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터리 잔량, 대소문자 숫자키, 사용자 전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무선 키보드지만 충전이 너무 불편해서 깔끔한 데스크테리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LED 인디케이터가 안 보이는 건 제게엔 불편하지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닙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전환에 한번 맛을 들여버린 상태에서 당분간 유선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시거나 핸드폰 메시지 등으로 영업을 하시는 등의 업무를 자주 보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유무선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걸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단순히 펑션 키랑 인서트 키로만 계속 하라고 했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F1을 활용한 유무선 전환이 가깝고 굉장히 편해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BT가 붙은 키보드들만 찾아보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키보드를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는 RGB나 LED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RGB는 아니더라도 LED라도 좀 기대해 볼만 하거든요. 제가 맨 처음 콕스를 산 것도 단순히 이제 화려한 RGB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만약 사무용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RGB냐 블루투스냐 요 두 구에서 좀 많이 갈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방수가 안 된다는 점이랑 스페이스바 철심 소리 등이 마이너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GK858B가 저의 인생 키보드, 인생 키감은 아닐 수 있어도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키보드, 인생 키감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좋은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